오늘 이렇게 저희가 직무 중심 HR이라는 주제로 저희 각사 대표님들과 그다음에 내외부 위원님들, 그다음에 HR 담당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게 굉장히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변화가 HR 내에서만 좀 쑥닥쑥닥 하거나 어떤 한 기업 내에서만 얘기가 되고 실행을 하다가 잘 안 되고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 롯데그룹에서 기업문화위원회라는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들께서도 각사에서 저희 HR 그 팀장님들께서 보고하시는 건 들으셨겠지만, 실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실제 어떤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또 들으실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도 들으시고 한번 실제 현실적인 적용은 무엇일까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먼저 사전에 말씀해 주신 10개, 한 7, 각사별로 최소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순서는 이제 도입 준비사부터 시작해서 3개의 도입 준비사, 월드, 이네오스 화학, 면세점에서 각각 이슈를 발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 도입 준비사에서 준비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 이미 도입을 했거나 하고 계시는 회사의 HR 담당께서 한번 의견을,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분만 한 분만 딱 얘기한다기보다도 다른 분들께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선배가 후배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선배가 후배에게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이미 도입하셨거나 하고 계신 첨단 소재 웰푸드, 대웅기획, 이노베이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그 아젠다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에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하나씩 골랐는데요.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월드 측에서 이런 이야기다라고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월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선혜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대별 보상 커리어 기대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아젠다를 내보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존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젊은 세대들은 본인의 성과나 아니면 직무 역량에 따라서 빠르게 좀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근무한 근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존중받아서 그것이 좀 승진이나 보상으로 연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기준에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자리하고 있었지만, 직무 기반 HR이 도입이 되고 난다고 하면 이게 약간 잠재적으로 있던 문제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과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클 것이고, 사실 월드만 하더라도 바로바로 승진이 되기는 좀 어려운 당연히 그런 상황입니다. 직무 기반 HR을 도입을 하면 당연히 직무 역량 기반이기 때문에 직무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에 굉장히 사전에 두려움을 가지고 한계를 느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문화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젠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이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직무 중심 HR이 일정 부분 이런 갈등이 의도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승급 승진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더 빠르게 자기를 자아 실현하고 보여주고 싶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스무드하게 관리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믿어지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그냥 제가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그냥 지목을 하자면, 저희 먼저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계신 이노베이트의 박나연 님께서 한번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노베이트 박나영 프로라고 합니다. 네, 우선 사실 롯데그룹이 기존의 승진 승격을 폐지하고 GL 인증을 도입했을 때 목적 중에 하나는 기존에 우리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를 좀 탈피하고 다양한 역량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직원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자라는 게 취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정한 직무 보상과 공정한 직무 보상을 통해서 기존에 조금 생산성이 조금 지양되고 좀 동기부여가 저하됐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원들과 공감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원래 이 직무급 제도를 시행했던 그 초반의 목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세대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좀 강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노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도 만들어가고 현장 간담회 그리고 수평 문화 만들기라는 리더십 특강 이것들을 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채널도 공유함으로써 좀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직무 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이 직무순환이라든지 GL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와 발판을 또 회사가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대 간 갈등의 핵심이 서로를 모른 채 외계인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점점 외계인과 거리가 벌어지는, 서로가 서로한테 외계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무엇보다 직무 기반 보상 체계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보니까 이 공정성은 사실 세대와 상관없이 중요한 가치인 건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정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조직 내에서 정의하고 소통하느냐, 바이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굳이 제가 지목하지 않아도 이 세대 간의 갈등, 공정성, 공존 문화에 관련해서 경험을 나눠주시거나 혹시 코멘트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네네. 지역적인 걸 수도 있긴 한데 그 실제 사례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직무국제 도입할 때에 그 M과 S를 합쳐서 이제 프로가 됐는데, M과 S 사이에 그 민감했던 그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S급한테만 지급되던 수당이 있었는데, 이게 M과 S가 합쳐지니까 이 수당을 지급할 거냐, 어떻게 지급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있었는데, 초기에 한 3가지 안 정도가 있었던 건데, 첫 번째 안은 그냥 없애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직원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제도가 도입하면서 회사가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안이 그럼 원래 하던 대로만 주자, 받던 사람한테는 주고 안 받던 사람한테 주지 말자,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되는 거가, 어차피 S급도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에는 은퇴를 할 거고, 그 새로 M들은 이제 그 수당을 받지 못할 테니까. 세 번째 하는 이제 M빵 하는 거죠. 반 나눠서 반 주고 반 받자, 이런 거가 그나마 좀 더 페어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최종 결론을 낼 때 어떻게 내렸냐면, 그냥 생애 주기 기준으로 페어하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맞는 돈이 만약에 100이다라고 했을 때에 3대 7로 나눠서 주는데, 이거를 기본금에 넣어서 M들은 S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받게 되니, 그게 이제 생애 주기적으로 결국 라이프 사이클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S도 당장은 100 받던 거를 70밖에 못 받지만, 그거를 그 픽스드 수당이 아니라 그 기본급에 연계해서 해주게 되면 나중에 좀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꽤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여서 그 나름 첨단 내에서는 핫한 토픽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를 정할 때에 그 원칙을 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급제를 도입함으로써 회사가 어떤 연봉이나 수당의 직원들의 이거를 디메리트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분배를 할 때도 결국 세대가 갈등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할 때 좀 계산하기는 좀 복잡하고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려웠지만 그 라이프 사이클 기준으로 해서 페어하게 분배가 됐다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가 훨씬 더 수용성이 높지 않았나 싶어서, 나중에 이제 각사마다 이런 수당이나 제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런 공정성에 대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구성원들이 이사결정 원칙, 분배 원칙에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게 반영돼서 이제 됐다는 게 돈이 크던 작던 이런 측면에서 구성원들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는 방식을 통해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젠다는 이네오스 화학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네오스 화학에서 어떤 취지로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고민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네오스 화학의 유강현입니다. 일단 직무 기반 HR이 이제 선 도입사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2차로 이제 도입을 준비 중인 회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 도입사는 고민이 좀 덜했을 수 있는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직무 기반 HR 준비를 해 오면서 이제 선도입사들이 먼저 도입을 하니까 이제 직무 기반 HR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블라인드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좀 확산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그 중간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이제 SME들을 통한 직무 평가를 한번 시행했는데요. 이제 어떤 뭐 설명이라든지 뭐 직접적인 오피셜한 설명 없이 갑자기 이제 또 직무 평가를 또 시키니까 최근에 또 그냥 좀 막연한 불안감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제도가 어느 정도 설계가 된 상황이라면 좀 뭐 이거 어때? 라고 하면서 설명회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아직 제도 설계가 준비 중인 과정에서는 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이게 좀 변화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인지 궁금해가지고 본 아젠다를 좀 의견을 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을 하신 회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제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내 차례인가? 드디어 우리 차례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불안에 휩싸인,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성원들은 그걸 자기 나름대로 인지해서 메시지를 잘못 오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퍼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또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저희 첨단 소재 김태진 선생님께서 한번 프로님께서.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경험했던 부분인 거고, 아마 카드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이제 인사팀이나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뭐 인사팀의 이렇게 공지나 안내나 뭐 블라인드 일일이 모두 다 대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암암리에 인사팀의 구성원들한테나 이렇게 아마 문의가 많이 들어올 텐데, 일단 최소한 인사팀 내부에서는 이제 제도의 방향성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직무급이 아니라 직원들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그게 제도라라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 정도는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하면 직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각각 구성원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비공식적일 수는 있지만 이제 공식적인 아나운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특히 직무급 하면 두려움에 떠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역량급이나 이런 형태,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주요 특성은 좀 명확하게 사전에 정리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원활한 소통 방식, 구성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소통의 경험 등에 관련해서 혹시 의견을 나눠주실 또 대표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또는 다른 저희 프로님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직무 평가라는 게 말씀은 역할 또는 스킬의 기반의 업무라고 해놓고 제목은 직무라고 했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조금 더 뾰족하게 구성원 입장에서 선택을 한다라면 아까 격자 방식 체계라고 얘기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제가 들었지만 약간의 구성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헛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연한 비즈니스에 맞추어진 직무라고 해놓고서는 그 직무에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은 서로가 크로스오버가 안 되도록 하는 역반응이 나오지 않는가. 그러므로 약간 스킬 체계나 또는 뭔가의 언어 사용을 하시면 그만큼 소통하는데 조금 더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인사는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매력도 키워야 되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랑의 소통력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격자들이 모여져서 빠르게 비즈니스가 문제가 터질 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뭐 이러한 방향 전환의 배경을 또 얘기하시면 더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지금 정태희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요즘에 HR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스킬 기반 HR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보다 좀 더 쪼개져서 직무라는 게 자꾸 변화하니까 정형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직무의 그 바운더리는 같되 이 스킬로 쪼개서 좀 더 세밀한 관리. 그래서 이 직무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을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을까? 이 체계를 어떻게 조직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구성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조직에서 전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 기반 HR이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막 시장 중심 체제의 강력한 경쟁 체제를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보상 방식이 그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성원들한테 우리의 본연의 취지가 이제 해쳐지지 않는 그런 정말 정확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구성원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이런 경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공유해 주실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그 직무평가 워크숍이라는 게 저희 회사의 입장으로 저런 비슷한 개념으로 했던 거는 초반기에 제도 설계를 위해서 뭐 잠 레벨, 그러니까 직무군부터 시작해서 잠 레벨 이런 것들을 정의하려고 했던 식의 워크숍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진행할 경우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직무가 시장과 연계해서 판단하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직무 그 체계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뭐 최소 2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계속적으로 여기 계시는 리더분하고 계속적인 상의를 통해서 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이게 조금 평가라는 얘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도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에 대해서 리더분 의견을 수용하는 자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달하셨으면은 제 취지가 맞다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정태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는 그 단어가 주는 저희에게 주는 그 강렬한 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가 공식 용어긴 합니다만 잡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교과서적인 용어인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실제 직무 체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취지의 워크숍으로서
소통된다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이 수용도 역시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세점에서 말씀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요. 먼저 면세점 측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면세점 HR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토론 안건은 면세점 내에서 현재에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평가와 보상에 대한 부정적인 조직 문화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면세점은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하고 코엑스나 인천공항 등 사업권이 축소되면서 큰 경영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작년에 희망퇴직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은 조직 내 신뢰도와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 둔화로 인해 코로나 이전의 정상시장에 대비해서는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아지면서 평가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직 문화 역시 다소 경직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무 기반 HR 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공정한 평가 보상에 대한 조직 신뢰도 회복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세점의 경우에는 아직 제도를 설계 중인 단계에 있으나 직무 전문성 진단과 인증 평가를 진행할 때 우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내부 경영진 및 팀장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높은 잠 레벨을 가진 직무에 한해서는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 개발이나 면세 물류 등 면세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기 어려운 직무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외부 협업을 통해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른 계열사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진 체계가 물론 여전히 유효하지만 승진보다는 개인 직무 체계 내에서의 역량 등급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외부 기관을 활용하던 아니면 내부적이든 이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대웅기획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임동진 프로님 혹시 괜찮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당연히 좀 고민했었던 부분이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조금 해결책을 찾아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질문지하고 인증 평가서를 작성할 때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의견이 팀장군이나 또는 팀원군 내에서도 직급이 좀 높은 인원들하고 저 직급 인원들하고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다수의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지를 최대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으로 만들어진 질문지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평가위원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소속 본부장이 이제 직무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있겠지만 그 인원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속 본부장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공정성의 이슈가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수의 의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GL 인증 심사할 때 최소 4명의 심사위원을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인원으로 꾸려가지고 진행을 했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 인원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고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에 본부장님들께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다수 4인 구성의 위원회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NFT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사업이라든지 기존의 광고 사업에서 더 벗어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직무 전문성 평가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외부 관련 교수님을 초빙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직원들은 이게 정말 회사에서 그래도 최대한 공정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좀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최근의 핵심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커미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함께 투명하게 이게 누가 구성돼서 어떻게 했는지를 공유하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성원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외부 영역,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안 또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저희 정태희 대표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평가라는 것은 현장의 구성원의 바로 리더가 평가해야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믿고 있고요. 다만 그 리더가 평가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납득, 신뢰가 되지 않는 절차를 했다면 바로 그 위의 리더는 반드시 견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도 그 위에 또는 사장님도 아니고 현업에 있는 리더가 공정하게 평가를 할 때 조직 문화가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 질문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배적 공정성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건 보상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교하게 진짜 치밀하게 제도가 만들어졌는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라는 단어는 저는 뭐 스킬이나 다른 걸로 좀 바꾸길 원하지만 이 제도를 시작을 하신다면 보상에 대한 굉장히 심할 정도의 정교함이 없다라면 아마도 예정된 재앙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정교하고 차별화된 설계 그리고 리더들에 대한 권한 강화 그리고 그만큼 대표나 그 위에 분들은 그 리더들이 정말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러한 뭔가의 그 제도적 장치를 인사를 포함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건 다시 도루묵이 될 확률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글로벌 회사에서 어느 누구도 외부의 자문이 평가하는 사례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역량 평가의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외부위원을 활용하시는 아마 이런 쪽으로 고민하신 것 같았고 개별 이제 구성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부위원들이 그때그때 주로 이제 공공조직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공조직이 외부위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민간 조직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모로 또 리더의 디모티베이션 효과도 있고 여러모로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실 만한 또 뭐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냥 이노베이트 잠깐 공유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일이 평균적으로 3 정도인데 4, 5가 몇 개 있습니다. AI,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아키텍처 뭐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잔 레벨 4, 5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상징적으로 높은 하이 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뭐 인력풀이 많지는 않아서 일부 이제 저희가 직원들한테 공유한 거는 이제 외부 일부는 약간 대신에 1, 2, 3 레벨까지는 내부 인력으로 하고 있고 제도적인 문제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자가 어떻게 피드백하고 공유해 주는지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직원들한테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지를 또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이게 저희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거점이 한 군데만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다 스무스하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방안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보임자들 평가에 다면 평가처럼 항목처럼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그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합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 조금 부정적인 게 가끔 보임자분들 피드백 하시는 거를 거꾸로 들었을 때 제도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NI에 대해서 강제로 5% 하라. 회사에서 NI를 육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게 대부분의 케이스가 리더분들께서 되게 뭐라고 될까요? 후하게 주시죠. 예, 이제 후하게 주시는 걸 갖다가 조금 관리하는 목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사람들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상의
부문장이건 본부장이건 필터링 해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분들한테 제도적인 거에 대해서는 소통을 늘리려고 하고, 또 평가 시즌마다 또 내일부터 저희가 내일 모레부터 또 리더들 이렇게 교육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실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다시 또 모니터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직무지 제도보다는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좀 힘든 상황에서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충분히 잘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평가자의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 뭐 이런 거에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아까 저희 이네오스의 선범규 프로님 말씀 하시려고 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선범규라고 합니다. 정태희 대표님 말씀 듣고 좀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결국에는 평가라는 것은 결과 수용성이 높아야 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피평가자 본인이 좀 PR할 수 있는 기회적인 측면이 좀 부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PR을 할 때는 말씀하신 직속 리더에게 하는 것이 친밀성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 신뢰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 수용성을 얻으려면 당연히 이 평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가, 이것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직속 리더가 평가를 한다면 이 평가의 결과에 대한 근거가 나의 업무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서로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가 수용도의 핵심은 역시 평가 프로세스와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과정에 내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 내 의견이 얼마나 개진되는가, 위에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한 것인가, 이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 아젠다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첨단 소재에서 주셨던 아젠다와 이 이슈가 바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첨단 소재에서 이런 이슈 아젠다를 던져주셨는데요. 방금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첨단 소재에서 발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 소재 김태진 프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오가는 얘기가 전부 적이랑 맥락이 닿아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정태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솔직히 진단은 결국 리더의 몫이라고 판단이 되고 리더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저희 팀장님께서 발표하신처럼 그러니까 직무란 말은 솔직히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지 않고 전문성 기반 GL 제도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메리트를 주는지를 초점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 진단이라는 이제 평가 툴인데, 이게 어디에도 이제 참고할 만한 참고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할 만한 회사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문성이라는 걸 상대 평가로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평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정태희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리더님이 다 이제 절대 평가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절대 평가라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고, 이제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 중에서 누구는 잘 주고 누구는 못 주고 이런 이제 과거의 평가 방식의 편견에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 방안 및 과연 직원들의 수용도, 결국은 잘하면 뭐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 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 조직 내부 그리고 팀 내에서도 고민이 많아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안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던져주셨는데요. 사실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넘어가거나 변화를 꾀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은 HR 교수 입장에서는 상대평가는 평가라고 보통 하기보다는 조직 관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정한 평가는 절대평가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가는 순간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이 복잡성과 비용과 비효율성이 조직 내에 막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제가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저희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희 프로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의견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절대평가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난 절대평가 반대세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뭐가 좋을지 세상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저는 트랩인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변호사다, 상담가다, 영업이다 하면은 퀀티파이된 정량적 그 뎁스가 있어서 레벨 1, 2, 3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장의 리더가 당신은 전문성이 1급이야, 2급이야, 3급이야라는 게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그 레벨을 그 그레이드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까 첫 번째 발표 내용을 보면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하신 걸 보면은 비즈니스 영향력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기준이 매년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리더가 매년 비즈니스 파급 또는 비즈니스 영향력을 올해 얼마만큼 해야지만 인정받는지를 구성원한테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거를 정량화하여 분명히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든 과정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떠한 문서로 전문성 1, 2, 3, 4로 해서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그 전문성을 그 구성을 평가한다라는 말이 정반합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조금 내용이 바뀌면서 리더가 목표에 뛰어드는 것보다 목표에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 노력을 할 거고 그만큼 직원 5명이 있을 때 그 구성원과 함께 12월 31일까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해서 그 영향력을 도달했다면 그게 도전이 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스킬을 채우고 그 좀 도달지의 영향력을 성과를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사결정권자와 임직원 모두가 더 쉽게 체감되는 저 단어에 대한 정의는 매년 그 구성원과 리더와 함께 다르고 구성원이 5명은 5가지 정의가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절대평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최고의 진짜 리더의 역량과 덕망과 명확성과 투명성과 고도화된 소통의 스킬과 수시 원어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구성원은 이미 반대 의견이 심할 거고 체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대와 절대를 절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롯데에서 그렇게 발표해 주셨을 때 오히려 저는 그런 절충안이 참 좋았다라는 제 소견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반대세가 있으셨고요. 특히 용어 정교화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저도 포인트하는데 동의합니다. 저희가 직무, 역량, 뭐 전문성 등등을 좀 이렇게 퉁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테크니컬한 전문성이냐 아니면 정말 비즈니스 임팩트냐 매해 바뀔 거라 기대하는 그 어떤 역량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평가 체계나 관리 체계도 바뀌어야 되는 게 명확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절대평가가 또 말씀하셔도 무조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저희의 준비 정도나 어떤 직무 특성에 따라서 상대평가와 정대평가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관련해서 이 절대평가의 활용, 수용 관련해서 혹시 또 의견 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위원이 이제 아마 저희도 지금 설계된 것 중에 제일 높은 레벨이 연구위원이거든요. 그 임원을 제외하고 나면 근데 그걸 이제 뽑을 때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이 좀 됐고 그래서 이제 일부분은 뭐 성과 위주로 그러니까 과거의 논문 실적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객관적 지표화로도 가져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후보자들이 미리 자기들이 PPT 자료를 미리 전 직원한테 뿌리고 연구소 전 직원한테 뿌리고 이제 특정 날 컴피티션 하듯이 다 발표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직원들이 다 점수를 매겼거든요. 근데 이게 점수를 받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점수가 몇 개 있었어요.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그중에 2명을 뽑는 이제 그런 그 경우였는데 3명한테 0점을 주고 1명한테 10점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난 얘는 꼭 시켜야겠어 이런 것도 있는데 더 놀라운 건 3명한테 10점을 주고 1명한테 0점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난 너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그렇다고 그런 그 데이터를 더 그럼 버릴 거냐. 그 절대 평가를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설계를 할 때 절대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상대 그 관점은 필요하다. 우리가 셀렉트를 할 때에 그럼 우리는 100점짜리만 연구위원 시킬 거냐? 아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좀 필요한 기능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의 상대적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수치화가 이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좀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수치화도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특허도 안 쓰고 논문도 안 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연구원 중에서는 자기가 나중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성과보다는 계속 페이퍼 내고 그 패턴도 내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절충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좀 있어서 그 절대 평가라는 단어보다는 좀 우리가 종합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리더가 잘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잘이란 단어도 좀 어려워서 그 리더가 가능하면 자기가 평가한 기준을 미리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평가하기 전에 뭐 연초가 됐든 수시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연말을 평가를 할 때 이러이러한 그 재능과 역량을 가진 사람한테 높은 평가를 줄 거야라는 기준을 좀 미리 제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연말에 평가가 끝난 다음에 특정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요번에 이러이러한 평가가 있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러한 기준을 제시했던 것처럼 요번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친구들한테 좋은 점수를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최소한 다른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평가한 부서 내에는 공유를 하는 거가 그 아까 말한 수용성을 좀 높이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사실은 절대평가의 저도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평가든 뭐가 됐든 평가의 핵심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까놔도 내가 리더 입장에서 창피하지 않은 걸리는 게 별로 없는 그런 투명성 이런 정보 공유, 함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종종 이게 비용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확한 평가, 수용도 높은 평가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웰푸드의 아젠다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또 이제 약간 그 앵글을 바꿔서요. 또 이런 주제를 던져 주셨는데요. 먼저 웰푸드 측에서 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푸드 인사팀 김소희입니다. 저희 아젠다가 제일 말랑말랑한 아젠다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첨단 소재랑 동일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제도 설계해서 올해 7월 직원 설명회를 마쳤고요. 취업 규칙 및 제반 규정이나 제도 시스템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 9월 1일부로 도입을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 HRM이나 HRD에서는 이제 평가자나 레벨별 교육 체계 수립이나 피드백 강화 등의 제도 쪽을 설계하고 있고요.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제도로 저희가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정성적인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구성원들의 인식 부분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동료랑 함께 하면서 느끼는 이런 감정적인 불편함. 이제 제 레벨이 JL3고 내 레벨이 JL2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함과 직급이 사라지면서 GL로 도입되면서 호칭도 같이 사라졌거든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느끼는 서로의 어색함 등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조직문화 차원에서 역할 방안을 아젠다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실무진에서 한번 논의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수석 책임하고 있던 이런 호칭들을 다 없애고 님으로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20년은 먼저 들어온 선배한테
뭐 아름님 이렇게 부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불편하니까 오히려 호칭을 안 하고 뒤에 서서 날 돌아볼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메신저로 평소에는 말로 잘하던 사이인데 메신저로 한다거나 같은 부서에서 메일로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이제 오픈된 사무실에서 오픈된 대화를 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가시적인 규정이나 시스템, 제도적인 보완 외에 이런 구성원들의 인식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계열사의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도움을 청하고자 아젠다로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들의 일종의 정서 관리, 관계 관리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기존과 같은 사람들인데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관계성이 달라졌다고 느끼면 이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어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저희 다른 관계자나 아니면 대표님이나 위원님들이나 편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젠다 오늘 10개인데요. 그중에 5개가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협업 문화, 공존 문화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기업문화위원회라서 그러기도 한데 좋은 취지에서 저희가 직무구체를 도입했는데 조직 문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표면적으로는 특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직무 전문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도 사실 엄밀히 보면 조직 성과 기여도를 저는 보고 싶은 거죠. 저희가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전문성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 성과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냐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초창기에 셋업할 때 잘 연계해서 상관을 계속 축적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반에 너무 저희가 이걸 뜯어 고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평가의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네, 평가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냥 이 제도 도입할 때 주관 부서나 리더들은 이걸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그 시기에 저희 급여는 욕먹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팀은 억울하겠지만 이게 안착되려면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거 보실 때 제도 도입할 때 모처럼 직무 분석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선진 조직에서 글로벌 조직에서 이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때 지금 병행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당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 직무를 앞으로도 사람이 할지 아니면 5년 뒤, 7년 뒤, 뭐 10년 뒤에는 이게 AI나 휴머노이드가 할 일인지를 의사결정해서 직무를 분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기 이내에 휴머노이드나 시스템화 시킬 것과 앞으로도 롱텀으로 사람이 할 일, 그다음에 그 중간 언저리에 있는 직무들 요거를 몇 개를 분류해서 그 세팅에 따라서 당장은 뭐 구성원들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잡을 다시 분류 체계를 잡았을 때 저희가 인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컨설팅할 포인트들이 달라지거든요. 다행인 거는 저희는 어떻게 시스템이 도입돼도 미국처럼 그렇게 막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일은 저희 노동법 시스템 안에서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당분간 한 30년 안에는. 그러니까 구성원들한테 그런 안정감을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단 제도적으로 이런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의 기회를 우리가 부여할 테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깔려지면 조직 문화 차원에서도 이게 소프트 랜딩이 될 텐데 개별 구성원들이 도움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초반 아직 도입도 안 했는데 카더라 하는 걸로 불안감이 조성되면 조직 문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소프트한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창 교수님께서 회사 놀러 온 거 아니다.
칭찬받으러 온 거 아니다. 좀 더 명확하게 오해 소지 없는 단어를 활용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기대체계 명확하게 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대홍기획에서 준비하신 아젠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홍기획 측에서 요 먼저 어떤 취지로 이 아젠다를 준비하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25년 2월에 처음으로 이제 JL과 GL을 직원들에게 공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현재도 아직은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주의 방침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JL이 4단계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가 적고 그 이유는 광고 산업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광고 기획자부터 광고 제작, 미디어, 디지털, AP까지 모든 직무가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최대한 JL을 최소화시키고 좀 하나의 JL 그룹 안에 많은 직무를 좀 협업하는 직무들을 다 모아놓은 채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JL4에 해당되는 거는 AI 관련된 직무 하나만 JL4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광고 현업 직무는 다 JL3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1년 정도 조금 진행을 해 보니까 이게 협업이 우려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분명히 말씀 이제 오늘 많이 주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직무나 혹은 도태될 직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회사의 사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동기부여를 시켜야 될 직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직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직무를 세분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긴 하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는 됐습니다. 다만 내년에 그래서 이제 JL을 확대하는 걸 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할 경우에 역시나 초반에 저희가 생각했던 직무 간의 협업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소프트 랜딩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홍기획에서 주신 이 아젠다가 사실은 이 아젠다를 제가 저희가 대홍기획에 이렇게 할당을 했었습니다만 실계사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문제라고 말씀해주신 이슈라고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제 공통 주제가 아닐까, 공통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문제 극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또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계신 계열사가 전부 다 한 사이클이 끝나지를 않아서 해결책이라고 딱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뭐 이렇게 협업 문화라는 게 이 그러니까 직무 기반 HR에 연계해서 이 제도로만 풀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뭐 각각의 회사 안에서도 보면은 코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실제적으로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 평가 항목에 들어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뭔가를 피드백하고 정리할 수 있게 아니면 뭐 자그마한 포상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좀 더 지금보다 낫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협업 KPI를 가능하다면 잡을 수 있을 테고요. 또는 조직 내 다양한 넛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죠. 예를 대표적으로 뭐 구글의 집땡스 같은 제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서로 내가 동료 평가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지목해서 소소한 보상들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도 사실 구성원들한테 협업 행동을 넛지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조직 내의 구조적 또는 넛지를 구조로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이 협업 문화에 대해서 저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중거점을 갖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개인은 내가 이 정도 역량에 이 정도 스킬이면 다른 회사 가면 얼마나 받을 거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 공채가 있었을 때는 그냥 공채로 들어왔다가 저 친구는 저쪽 부서 받았고 이쪽 그러니까 같이 들어왔으면 같은 그 조건으로 됐으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외부 시장하고 보는 거는 점점 그래도 이제 이동들이 많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는 공채가 줄고 경력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초반에
미리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서 회귀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제도를 가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기다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직 내부의 CDP 체계 또 외부와 연결된 직무 체계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누구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명확해지면 구성원들은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경적 성장을 위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성과를 내기 위한 거라는 거를 구성원이 명확히 이해한다라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혼자 할 수 없고 필요한 스킬을 격자 그리드 안에서 본인이 빨리 채워서 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 기반의 결과를 위한 직무 분석이므로 협업은 당연히 그냥 X값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 애시당초 이것을 론칭하실 때 설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공동 지표, 공통 지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만이 도전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 문화 세팅, 지금 조직 문화 세팅에 대한 이 조금의 그 펀치라인이 분명하게 좀 들어가서 이렇게 직무급으로 바뀐다 뭐 이런 좀 문장이 나와주면 더 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기본값으로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평가할 때 기본 평가 항목 중에 너 네 KPI 얼마나 달성했어 있지만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항목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여했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협업했어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희의 직무 기반 평가 방식, 직무 기반 HR에서 그 협업이라는 값이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기본값으로 들어 있는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구성원들이 파편화되지 않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의견에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요 이노베이트 측에서 준비하신 이슈에 대해서 네, 이노베이트 인사교육팀 한정은입니다. 저희 이노베이트는 전 직원의 30% 정도만 본사에서 상주하고 있고요. 또 70% 정도는 각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이다 보니 경영진은 물론이고 또 HR 부서에서도 현장의 리더분들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또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직무 기반 HR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에 맞춰서 리더십 교육도 개편을 해서 분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리더의 요점 노트라는 정기 소식지도 발간을 해서 리더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회사 현황들을 공유하고 또 시기별로 리더들이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도 리마인드 해주면서 변화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합 교육이나 뭐 주기적인 정보 공유 외에도 또 어떤 효과적인 변화 관리 방안이 있을지 같이 토의해 보고 싶어서 이 아젠다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논의 중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제도가 변화하고 특히 뭐 절대평가, 소통, 원어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리더의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또 리더를 모니터링해야 되고 뭐 등등등 리더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들이 좀 번아웃되지 않고 요즘에 뭐 리더의 마음 챙김, 리더의 뭐 심리적 안정감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리더들을 잘 보다듬어서 잘 조직 변화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이노베이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3월에 입사를 했고 아직 이제 이게 1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원 사이클이 돌고 나면은 조금 더 이제 고도화 정교화 저희도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리더분에 대한 거를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직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피플 매니지먼트도 동일한 정도의 중요도로 엄청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인데 사람을 아래 위로 다루거나 협업 부서를 다루거나 하는 피플 매니지먼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역량 체계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충분히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그 GL 레벨이 조금 개인차가 있고 그거는 개인의 약간 뭐랄까요, 저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제도 자체가
더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550명이면 평가 체제를 550인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크로는 이제 그룹별로 집단별로 퍼포먼스 평가를 하고 다만 성과가 좋지 않은 그룹에 속한 사람 중에 낭중 지출을 구제하자라는 약간 보완책으로 활용을 하는 개념이지 개개인별로 각각 저희가 550인분을 HR에서 다 만들어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별 성과 체제로 일단은 평가 보상을 하고 다만 그 안에 있는 우수 인력들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CDP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거라서 다시 돌아가면은 리더분들한테는 피플 매니지먼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AI 기반으로 해서 너무 사회가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으로 직무 교육 고도화를 체제를 만들고 그러면 당연히 또 리더분들이 트레이너가 되실 텐데 회사에서는 트레인 더 트레이너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 리더분들이 이제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기여를 또한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리더의 역할, 저희가 직무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리더의 피플 매니지먼트라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역할을 어떻게 밸류할 것이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던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하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매우 공감이 됐고요. 또 리더의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 차원의 지원, 이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팀들 리더들의 피플 매니지먼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세 팀당 한 명 피플 매니저를 이제 어사인해서 이 사람들이 요 몇몇 팀을 총괄해서 코디네이트하는 별도 매니저를 두는 그런 조직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리더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에 매우 공감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람을 해고하는데 중간 관리자를 많이 해고했다 하더라도 동시에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는 남아있는 중간 관리자의 피플 매니지먼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코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한테 주는 분명히 명확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중간 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는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는 한 10개 그 아젠다가 있었고요. 원래는 35개의 아젠다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8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8개를 다 하면 안 되니까요. 오늘 이슈는 시간 관계상 토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아젠다를 미리 고민해서 보내주시고 또 배경 잘 설명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 또 참석하셔서 많은 말씀 나눠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을 마치고 이제 랩업 말씀을 듣고 오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랩업은 먼저 오늘 이제 강연도 해주시고 토론해주시나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노현탁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오늘 회의에 대한 소감, 소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추가로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기회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대표님들 또 한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관계사의 대표님들이 모이시고 그다음에 HR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모이셔서 토의할 수 있는 자리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주제들이 저도 뭐 이제 다른 회사들의 이런 이슈들을 많이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우 유니크하거나 이상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가고 있고 또 더 건강한 방식으로 토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말씀 논의하신 내용들을 잘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이슈를 들춰냈으니까요. 한번 또 다양한 기회로 정리해서 공유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서로 공유하고 또는 뭐 실패 케이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만의 플랫폼이 또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태희 대표님께 랩업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찬 교수님도 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렇게 대표님들 모시고 인사의 가장 중요한 꼭지점에 있는 변환점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스럽고 저도 영광입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스킬에 대한 얘기고 역량에 대한 얘기여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본질이 있음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좀 이렇게 트랩에 걸려 있질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고정된 역할과 위계 중심의 설계보다는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역할도 변경하고 크로스 펑셔널하게 멀티 스킬 가지고 정말로 스킬 기반의 격자 체계를 만들어서 구성원 입장에서 정말 좋은 소식임을 충분히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 이 제도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건 리더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발적 동기는 그런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리더가 보여주는 그런 안정감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면 도전적 과제가 만들어져서 결국 성장의 기회로 이끌어지고 그게 보상과 승진과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아마 의도하시고 이렇게 지금 제도적 전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회를 조금 숙고하시어 각자의 정의로 좀 멋들어지게 소통을 하시면 소통하는 행위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사실 오늘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리더가 문화를 만드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끝으로 김희천 인재개발원장님께 레번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아마 올 초에 그 HR 담당 임원분들 다 그 오산에서 모여서 한번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어떤 거를 공유를 했냐면요.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아는 친구가 이제 그 잡을 잡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몇 개 회사에서 이제 그 오프를 받고 선택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자기가 면접을 했는데 거기에 그 디렉터가 면접을 했는데 내 목적은 누구 씨를 3년 안에 몸값을 2배로 해서 파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같이 일을 하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건데 그러면 3년 후에 어떤 역량이 생길 거고 그 역량을 원하는 데가 어디 있고 아마 연봉은 2배가 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데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요. 그냥 그 회사를 가서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 기반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 했던 이야기가 우리 그룹사 안에서 직원들이 딱 했을 때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거를 만들면 그러면 저는 그거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리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팀장 교육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게 직무 기반으로 가게 되면 과거에 어떻게 보면 HR의 영역이라고 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그 리더들한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용단도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의 성장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패스를 그려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한 그 직무 기반으로 가면서 리더의 역할의 변화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으시면 뭐 전화 아니면 인재개발원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금일 준비된 순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